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앞에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떤가요? 나중에는 마지막 엔딩에 들어가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1편에서는 아크앤베스트 빅 아이디어 2021에 나오는 가상세계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미개척 분야입니다. 우주, 바다, 인간의 뇌, 미생물, 그리고 가상세계입니다. 미개척 분야이다 보니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우주와 인간의 뇌와 관련해서 이미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말고 가상세계에 조금 더 집중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작년 말부터 커지기 시작합니다. 위의 표는 전세계 기준이며 아래 표는 한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신사업 전략지원 TF 구성안을 보면 5대 주제 중 메타버스가 하나의 주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과제로 지정한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이미 2021년 빅 아이디어라고 여러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중 3번에 해당하는 버추얼 월드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상세계는 비디오 게임,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가상세계는 누구나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오늘날 초기 단계에 있는 가상세계와 매일 상호작용한다고 합니다. 아크인베스트가 한 조사에 따르면 가상세계의 매출은 현재 약 180빌리언 달러에서 2025년에는 390빌리언 달러로 매년 17%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가가 아니라 수익이 매년 17%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분야는 정말 전기차와 비슷하게 투자하기 좋은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세계를 뜻하는 버추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문단부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말하기를 오늘날 가상세계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미래에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절정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크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단순히 가상세계뿐만 아니라 서로 작용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90년대에는 비디오 게임이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게임 시대로 접어들고 이제는 가상세계를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 게임의 수익화 모델이 가상 상품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 게임이 발전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발전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게임 내 구매는 전체 게임 매출의 20%에서 7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95%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2010년에는 게임 내 구매는 20%를 차지하였는데 불과 5년 만에 게임 전체 수익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75%를 차지하며 매 5년마다 25%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는 95%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수익 구조도 이와 비슷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좋아하던 게임인데 이 당시에 돈이 없었던 저는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90년 후반에 이 게임은 일정 레벨이 넘어가면 한 달 기준으로 정액권을 끊어야만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구독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바람의 나라가 점점 저물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돈이 없기는 바람의 나라 할 때나 이때나 똑같은데 차이점은 게임 가금 방식입니다. 메이플 스토리는 돈이 없더라도 플레이할 수 있었지만 캐시라는 걸로 게임 내의 편의성이나 캐릭터를 꾸밀 수 있도록 부가적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제 캐릭터는 항상 벌거벗었지만 이 당시에는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도 이처럼 게임 플레이에 대한 가금 방식으로 시작하고 점점 게임 내의 캐시 구매와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두 게임 모두 넥슨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아크에서 말한 내용 그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이런 게임의 수익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구매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 파워는 개발자에서 게이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면서 많은 게이머들이 개발자 자체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비디오 게임의 수익화율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향후 5년 동안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드는 시간당 비용은 20%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다른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소스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이해하시려면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모네티제이션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이렉트 모네티제이션을 편의상 직접적인 수익, 인다이렉트 모네티제이션을 간접적인 수익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올바른지는 모르겠으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수익의 경우는 구독, 전자상거래, 가상 아이템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집중적인 고객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수익이 요즘에 우리 사회가 많이 나아가는 추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가상 아이템 등이 직접적인 수익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수익화는 자신들의 물건을 사용하는 데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회사의 물건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무료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의 타겟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해당 타겟의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간접적인 수익 창출은 굉장히 옛날부터 사용되던 방식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로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아프리카에 유명 신발 메이커 직원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신발을 팔기 위한 전략으로 모두에게 신발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맨발로 지내다가 무료로 나누어준 신발을 신어보니 돌뿌리에 부딪히지도 않고 편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발이 신발에 길들여진 무렵부터 신발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했으며 결국 그 지역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발을 돈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간접적인 수익화의 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의 경우는 대부분 한 달씩 구독의 형태로 하다 보니 직접적인 수익의 비용이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게임의 경우는 게임 내 구매의 증대로 인해 20%가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매번 어머니에게 하던 말인데 아크에서도 비디오 게임을 집과 회사 이외에 제3의 공간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더라도 집이 아닌 또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크의 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1인당 비디오 게임을 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1.1시간에서 1.5시간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 시장의 크기 역시 커지게 됩니다. 2020년 기준 130빌리언 달러에서 2025년 기준 350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년 21%의 꾸준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포인트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어떻게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메타버스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해당 시장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350빌리언 달러의 경우는 최고치의 경우며 일반적으로 약 225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것을 해당 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고 덕분에 대중에게 알려진 AR 역시 규모가 커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스냅챗,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과 같은 회사들은 AR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AR2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의 공식 페이지에서 참조한 건으로 모바일에서 AR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구현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용자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AR 헤드셋 같은 것들이 이런 트렌드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AR 시장은 현재 1빌리언 달러 미만의 시장에서 2030년까지 130빌리언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년 사이에 130배가 넘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매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2030년까지 현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UVL1이라는 평가 시스템에 의하면 최고의 VR 장비는 현재 인간의 시각 몰입도의
10%밖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VR 장비가 10%밖에 안 되니 대중적으로 쓰이는 장비들은 그보다 훨씬 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VR이 콘솔 게임 시장에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VR 헤드셋이 단순 콘솔 게임 시장만을 위해서 인간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순 게임을 하는데 많은 개발 비용을 들이면서 현실 세상과 비슷하게 만들 필요는 없긴 합니다. 어릴 때 하던 닌텐도 게임을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음향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게 하였는데 단순 그 형태의 게임에서만 머무른다고 하면 음향도 VR 같은 성능도 더 발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라이트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트 법칙은 쉽게 설명하자면 생산량의 특정 수만큼 늘어날 때마다 제조 비용이 특정 비용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라이트 법칙에 의하면 사람이 완벽하게 VR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 VR 헤드셋이 나오게 되려면 오른쪽 표에서 핸드폰 가격이 떨어지는 곡선처럼 2030년까지는 해당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 핸드폰 시장처럼 최초에 등장했을 때는 비싸지만 시간이 거듭할수록 라이트 법칙에 의해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100% 몰입할 수 있는 VR을 만들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표처럼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가상세계의 수입은 2025년까지 400빌리언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까지 게임 내의 구매가 연간 16%의 성장한다는 것이고 그 이외의 수익 모델이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R과 VR의 시장의 크기를 보면 2020년에는 AR 글래스라는 수익이 없다가 2025년에는 AR 글래스라는 수익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아크에서 정리한 버추어 세계 메타버스입니다. 아크에서도 이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아이디어 2021이라고 설명까지 다 했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은 정말 아크도 투자를 했을까? 그리고 했다면 얼마나 했을까입니다. 메타버스 하면 대표적으로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크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보라색 선이 실제 아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의 변화이며 노란색은 주가의 변화입니다. 2021년 2월 8일 이 시점부터 갑자기 엄청나게 매수하면서 그 시기부터 꾸준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 19일까지 주식 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은 잠시 오르나 싶다가 현재는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는 별개로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점점 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대표적인 ETF인 ARKQ를 보면 7월 20일 기준 유니티는 3.26%를 보유하고 있으며 9번째로 많은 주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꾸준히 매수하면 포트 내에서도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크인베스트 빅아이디어 2021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을 시리즈로 만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